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였던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지만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전혀 없는 건지요? 지금 상당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공소시효가 2015년도에 살인죄에 한해서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에서는 살인죄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었지만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94년에 마지막 살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다 도가 되었다. 공소시효의 제도의 취지는 예를 들면 증거 인멸과 증거 멸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제대로 된 사법권이 행사될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두었습니다만 정의의 관념에서는 사실 맞지 않은 것이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해외에 도주했을 때 도주한 그 시점부터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또는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당하고 나서는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공소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죠. 이런 등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또는 멈춰지거나 다시 연장되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공소시효의 도가로 상당 부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로 전환된 측면 전제로 한다면요. 피의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얼굴 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는 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한다면은 이춘재 쪽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것이 100%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을 했지만 사실은 절차적인 것입니다. 수사를 이제 종결을 해야 되는데 화성 사건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종결권을 지금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송치를 하려 그러면 지금 이춘재를 피의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일단 송치를 하고 검찰이 그것을 받아서 수사 종결을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소시효도 끝났고 또 피의자 전환 자체가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것이 만약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심지어 10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